이어서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제를 맡아주신 이상준 박사님, 그리고 박재근 교수님, 심영진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청중들께서는 Q&A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할애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 및 질의응답을 하겠고, 토론 진행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정환삼 부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서 저희 진행 방식을 좀 정하려고 그럽니다. 진행은 우선 네 분 토론자님이 한꺼번에 토론 의견을 모두 내시고요. 거기서 나온 질의를 아니면 코멘트 같은 것들을 상호 의견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진행하는 것보다 네 분 다 발표를 먼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온라인 시청자분들께서는 줌이나 유튜브 댓글에서 발언 오시면 저희 운영진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발제자나 토론자에게 해당되시는 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께서 토론하실 때 발제자 누구를 대상으로 질문하겠다. 그게 정해지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미리 지목해 주시면 대답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자 능력은 무슨 일이 있어도 4시 반, 저희가 4시 반까지 하기로 했으니 just on time, 토론자분들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토론자님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정인 교수님이시고요. 반갑습니다, 김 교수님. 반갑습니다. 김 교수님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환경경제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대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면서 환경경제 분야에 많은 연구 업적과 저술 업적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탄소 중립 분야 위원회에서는 경제산업분과의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연구 정보의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해 주셔서. 다음에 박종배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전력경제를 전공하셨고요. 월드뱅크에서 에너지 부문 자문했던 아주 귀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업부의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이장우 교수님이십니다. 이장우 교수님은 포항공대 기계학을 전공하셨던가요? 네네, 기계공학입니다. 기계학을 전공하셨고요. 우리나라 풍력에 있어서는 해양 풍력이든 도시 풍력이든 간에 무척 일가견을 갖고 탁월한 업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해 크리스마스 직전에 아주 귀한 소식이 전해지던데요. 그래서 모시기가 참 주저됐습니다. 제9대 국립군산대 총장 후보로 출마하셔가지고 선출이 되셨습니다. 다들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직 대통령님의 그 임명 절차는 남아 있지만 예년에 보면 무사히 넘어가실 거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나중에 군산에서 저희 모임 한번 갖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채영 박사님이십니다. 네, 카이스트 원자력공학을 전공하셨고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지금 기술혁신 쪽에 총괄 CTO 기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계에 가장 선두에 서신 분이라고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SMR도 임채영 박사님 쪽에서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
에너지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토론 의견을 마찬가지로 가나다 순으로 해서 김정인 교수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론 의견으로 김정인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상준 박사님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이 아주 전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나 신 교수님께서 이제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경제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마지막으로 잠깐 좀 말씀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상준 박사님의 근본적인 거는 뭐 다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저는 우선 그 기술에 대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들도 과감하게 먼저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산업통상자원부만 하는 것이 이제는 아니고, 사실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토지, 해양 등 이런 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해양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돼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부서 간에 대한 협력을 통한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한 기조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런 분절돼 있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 또 지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과학기술적이나 연구개발 쪽에 있어서의 중복성을 상당히 없애는 것이 저는 중요하겠다. 물론 일부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을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구라는 것이 중복을 통해서 그거를 크로스 체크하고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살리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그런 좀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저는 그리고 특히 앞으로 이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확보와 이런 확보를 통해서 산업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개발이 끊임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예산이라든지 기술 개발을 하지만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녹색 금융에 대한 활성화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환이 있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이라든지 또 가변성이라든지 특히 송배전에 대한 확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에 많이 부닥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려면 전기요금에 대한 상승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홍보와 또 이런 마케팅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같이 일어나서 있을 때에 재원에 대한 마련들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정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지금까지 67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 안에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에너지 효율화 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투자와 기금에 대한 조성 같은 것들이 유럽식으로 조금 있을 필요가 있다. 또 배출권 거래에서 나오는 유상할당에 대한 기금 같은 것들도 한 군데로 모아서 지금 하겠다고 했지만 기변화 대형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2조 정도 같은 거는 택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이 증가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는 태양광 중심으로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좀 다변화시켜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형에 맞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태양광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중국산 싼 것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되지를 못하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국산화를 전제로 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환,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밀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전반적으로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 부분들이 저희는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혁신적이고 과감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다. 그래서 하되 저는 반드시 지금까지는 전문 인력 양성을 대학교에도 많이 맞춰놓고 있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기업들하고 같이 하는 살아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들이 같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미래에 들어갈 부분들이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도 시장으로 곧바로 침투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개발도 사전적으로 조금 연구를 하면서 시장 확산과 시장 침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동시에 과학기술 쪽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 코멘트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중립위원회에 있으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빨리 가는 거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고요. 또 그리고 경제산업분과장으로서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얼마만큼의 비용이 도대체 드는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국민들한테도 보여준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틀림없이 저희가 수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몇 번의 실정에 맞는 탄소 중립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산업 부분별로 중요한 산업 부분별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동시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제대로 된 탄소 중립에 대한 것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그것이 계속 반영이 되도록 위원회 안에서도 제가 임기 중간에도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건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토론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일본 사람들은 신재생을 할 때 보니까 가급적이면 국산 소재들을 많이 쓰지 국내 산업을 키우는 걸 더 중시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신재생 협회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해서 사적으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 신재생이 그 정도 전력 시스템에 기여를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솔직히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는 신재생 산업이 글로벌리 엄청난 마켓이 될 거다. 앞으로 독일이 그걸 주도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한 10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 의견이 아주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으로 박종배 제 말 들립니까? 네네. 화면이 나오나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예, 목소리는 들립니다. 잠깐만요. 네. 돌발, 제 화면은 나옵니까? 네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럼 우리 컴퓨터의 문제군요. 그럼 박종배 의원님 저도 목소리 들리니까 네. 토론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동향을 잠깐 한번 보고, 세 분의 발제 자료에 대한 아주 간단한 코멘트 드리고, 그 다음에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글로벌 에너지 산업 트렌드는 첫 번째 뭐 탄소 중립,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두 번째 공급망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붕괴에 따른 안정적 에너지 공급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탄소 중립은 현재로부터 한 30년 후의 이야기고, 지금부터 그 가도기 동안에 3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직접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에 공급망 붕괴로 인해 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글로벌리 전력 시장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5배 이상 이렇게 이제 뛰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 신재생을 포함한 무탄소 전원, 여기에는 원자력도 포함되겠죠. 이러한 무탄소 전원의 시장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세 발제작의 발표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준 박사님 말씀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이렇게 하고요. 평소에도 이렇게 뭐 같이 토론을 하고 할 때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단 에너지 안보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 성장을 담보하지 않는 이런 탄소 중립 부분,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왔지만 2030년을 대상으로 하는 NDC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2050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당히 긴 기간을 보니까 여러 기술들이 경쟁을 하면서 계속 진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2030년 같은 경우는 지금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고민 구조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력 부분에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 그 다음에 뭐 전력시장 고도화, 그 다음에 수소 터빈 이런 부분 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드리고 일단 SMR 부분은 조금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 언젠가는 이걸 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미래 기술로 같이 고민을 해보자. 특히 이 부분은 해외 수출하고 금융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K텍사노미의 원자력 부분이 현재 제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이제 맞이하게 되면 해외 자본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 교수님 6가지 평가 요소 혹은 평가 기준 이 부분 저도 전적으로 플래닝을 과거 한 30년 동안 이렇게 해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동의를 드리고요. 단 지금 입력 자료 부분하고 여러 가지 전제 부분은 고민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50년에 대한 전력 수요 패턴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에너지원별에 대한 기술 진화 부분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비용 부분은 특히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토론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게 내 생각에는 탄중이가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탄중이가 혹은 제3의 바깥에서의 전문가들이 입력 자료와 그 다음에 최적 전원 구성, 에너지 믹스를 이렇게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 혹은 여러 가지 추가 고민할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거라고 보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준위 폐기물 부분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 전력 부분에서 개통 운영 부분하고 송전망 부분도 또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기존 원전의 맥시멈 캐파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검토가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경직성 자원에 대한 최대 부분을 기저부하를 60% 이제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사실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기저부하 부분이 상당히 변화합니다. 그걸 뭐 소위 우리가 이제 덕 차트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원자력과 신재생 부분이 이렇게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얼마만큼 투입을 해서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 두 자원을 극대로 이렇게 이용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분석이 이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박재현 교수님 발표하신 자료 4가지 제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계획, 특히 무한대에 가까운 재원을 사용하는 국가계획을 할 때 객관적 자료나 정치적 중립적인 입장이 아닌 부분으로부터 출발하고 결과를 도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접근도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2050년 탄소 중립안 같은 경우에는 뭐 비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4-5번 이렇게 이제 이볼빙을 할 거라고 보는데 2030년 NDC 상향, 즉 2018년 대비 40%에 달하는 CO2를 감축하는 부분에 대한 실행 계획은 정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고민해서 잘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제 제언이라고 이렇게 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탄소 중립의 필요성, 중요성, 이제 이런 원초적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단 그 수단과 경로에 대해서는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출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결국 이 비용은 소비자들과 기업이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도출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탄소 중립의 비전은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돼야 되겠다. 맞습니다.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길인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서 수단이나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은 과도하게 비전문가들, 행정전문가나 시민단체, 이제 주로 이념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리더십에 과도하게 함몰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이젠 전문가가 좀 더 모여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다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토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나중에 발제자분들 의견은 조금 이따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이장호 학회장님, 차기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에너지기술 학회 회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탄소 중립이라는 이런 아젠다가 탄소 중립 산업이라는 이런 아젠다로 이직되어야 된다고 하는 앞선 그런 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주제로서 또 우리의 그 산업화 주제로서 탄소 중립은 분명히 다뤄져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추진 동력원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해상풍력을 하기 때문에 해상풍력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거 이번 정부에 들어서 해상풍력은 지금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가.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원자력이든 이게 신재생 에너지든지 간에 결국 발전 단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발전 단지를 의미하는 마켓을 의미하는 발전 단지가 신기로 바다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또 원자력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일단 부분 받쳐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않았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은 이웃나라 중국은 자국의 마켓을 활짝 열고 자국의 기업들한테 충분한 시행착오를 겪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이웃나라 타이완은 자국의 마켓을 활짝 열어서 해외 기업들이 와서 충분히 발전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 로컬 콘텐츠를 걸어서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자국의 시장을 활짝 열기 시작했고 그 시장을 자국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이 얼라인을 맺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국 다 해상의 큰 마켓을 열고 그게 자국의 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켓을 열고 우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또 SMR이든 간에 우리는 이제 이 마켓 또 산업화와 연동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액션 플랜과 연결돼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호 교수님, 박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호 회장님 토론을 듣다 보니 해상 풍력이든 아니면 대규모 풍력 팜이든 간에 태양광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양광이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시장을 개방하다 보니 지금은 우리나라 태양광 소재 부품의 상당 부분이 거의 뭐 80% 이상일 걸요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가 전부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해상 풍력이나 큰 풍력화한 같은 것들은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의 마지막으로 임채영 소장님의 토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전문가들이 다 모이셔서 발제를 하시고 토론을 하셔서 굉장히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우선 세 분 발제자 주신 말씀은 제가 다 동감하는 내용이라 크게 뭐 이견을 제기하거나 이럴 내용은 없고요. 이상준 박사님께서 이제 그 탄소 중립 이행은 국제적인 규범이고 무역 규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박정은 교수님이나 또 김정희 교수님도 토론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 조합, 뭐 강점으로 약점을 커버하는 방식의 로드맵이나 시나리오가 필요할 거다라는 것도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 이제 제가 답을 갖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이상준 박사님이랑 박재훈 교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그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전문성이 아주 중요하고 객관적인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정치화돼서는 곤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정책을 탈정치화를 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심영진 교수님 주신 말씀은 이제 저도 원자력을 하는 입장에서 원자력 발전이 앞으로 증가하면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거를 이제 수치화해서 보여주시는 거는 그 디테일한 분석 수치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뭐 문제를 삼기보다는 그 방향성은 당연히 동의를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원자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원자력을 사용하는 거하고 해외 원전을 탄소 중립 시장에 파는 문제는 약간 좀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원자력을 추가로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뭐 원자력계가 사실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과연 추가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해결료 문제는 어쨌든 풀어야 될 이슈다라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원자력 공학자로서 이 문제들은 어쨌든 공학적으로는 해결 가능하다. 다만 이제 사회적 합의가 어떤 식으로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이제 원자력계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심 교수님께 하나 이제 또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오늘 보니까 언론에 환경부 장관님이 인터뷰하시면서 K텍사노미를 재검토할 수 있다, 원자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K텍사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돼서 만약에 포함된다면 그게 이제 민간에서 저금리를 조달해서 원자력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SMR을 개발을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SMR 비즈니스 자체를 민간 투자를 도입을 해서 만약에 그게 국내 건설이든 해외 수출이든 산업 구조를 기존의 원자력 산업 구조하고 좀 바꿔간다면 그건 아마 굉장히 큰 추진 동력을 얻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원자력 산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심 교수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채영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 소장님은 모두에게 큰 숙제들을 주시는 것 같군요. 주셨던 토론문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네 분의 토론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질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권고안도 좀 구한 경우도 있었고, 코멘트도 있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발제자님들이나 아니면 토론자님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돌아가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받으신 이상준 분과장님께서 나온 김정인 교수님의 질문, 박종배 이상 모든 토론자들이 질문을 하셨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 그 연구의 특성상 여기에서 가급적이면 입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안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토론의 내용을 정리해서 산자위원장, 환경위원장, 환노위원장, 과방위원장께서 자기들이 할 역할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겠다 이러셨으니까 이걸 저희를 로비스트로 쓴다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면 그런 점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준 분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예, 아주 잘 들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금방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답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많은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사실은 주신 의견이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일부를 제안했습니다만 제가 다 동의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김정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제도하고 사실 정책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 기술만큼이나 제도와 정책, 그 기술을 또 복돋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탄소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가격이라는 게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발표자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최적화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분야입니다. 사실은 에너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이 좀 더 자유롭게 논의해서 최적의 우리나라 경제에 주는 충격도 최소화하고 가장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고요. 애석하게도 그거는 사실 국민들의 이 참여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해나가야 될 일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의 시간과 사실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임채영 박사님께서 사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에너지가 탈정치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저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너무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에 너무 이 종속되어 있는 에너지 영역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독립적인 규제 기구로
일 수도 있고요. 독립적인 거버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영역으로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아마 박정배 교수님께서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력 부분에서도 좀 더 독립적인 지금 사실은 뭐 저희끼리 저희 에너지 경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끼리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악의 근원은 전기요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느 부분에서도 좀 독립적으로 이 경제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뭐 그냥 뭐 소셜 플래너 맘대로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준 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참여자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준 분과장님은 지금 다른 업무 때문에 조금 일찍 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바라고요. 퇴장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될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준 분과장님은 조금 있다가 편안히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다음엔 박재근 교수님께 향한 질문이 김정인 위원장님이나 박종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되고, 이런 기회들이 저희가 이제 과실련도 했고,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건데, 이 국가의 조망이 걸려 있는 거래 담론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 같고요. 이제 지식인 사회가, 전문가가 이제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자기의, 목소리를 전문성에 내야 되는데, 박종배 교수님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대답을 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 임채영 박사님이 하신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물리학자지만은 현실 참여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도 해왔고, 학생 때부터도 해왔지만, 최근 들어 더더욱 하는데, 이제 이것 말고도 또 우리나라 최근 역사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시중 과학이 정치화된 이슈들이. 근데 가장 파급 효과를 보면은 이만한 게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과실련 2년 동안 제가 활동을 하면서 과실련의 원래 이제 취지가 과학기술의 합리적인 사고와 의견들이 시민사회에 녹아다도록 체화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제 창립 발기문인데 그랑도 좀 맞닥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도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조금 해보겠습니다. 혹시 맨하탄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로스알라모스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1942년부터 45년 3년 사이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원자 핵폭탄을 이제 만든 곳이죠. 말 그대로 완전히 황무지에서 연구소 건설해 가면서 걸렸는데 그 자리에 딱 서보면은 이 엄청난 프로젝트들을 이제 해보는 사람들의 이 소위 비전, 그 다음에 어떤 매니지먼트가 나오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레슬리 그로브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백악관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고 책임자를 누구로 선정하냐면 다시는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선정합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이미 1930년도에 좌파운동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메카시즘에 몰려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군부에서는 이 사람 유지인물로 알려져 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로브스 장군은 그 이상 책임자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로버트 오펜하이머한테 정권을 줍니다. 말 그대로 그로버스가 이제 의회라든지 행정과 관련된 이 통로 역할은 하지만은 맨하탄 프로젝트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오펜하이머 사단이에요. 오펜하이머가 있는 로살란뿐만 아니고 아르곤, 오크리지, 시카고 대학 거의 미국 대륙이 움직이는 스케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해야 될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누가 전문가를 먼저 문질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실련 활동을 하면서 한 50명이 넘는 전문가들을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연도 있지만은 아름아름으로 했는데 놀랍게도 그 50분 중에 누구도 탄중이에 들어가신 분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거 한 게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 있는 학회나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누가 전문가세요 하면은 대충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탄중이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직속이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이제 이건 탄중이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과학 기술이 점점점 정치와 접목되는데 어떻게 탈정치화를 하고 또는 뭐 정치화는 가능한데 어떻게 이념적으로 휘둘리지 않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반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공학적인 개념을 가하면 왜 터널을 뚫을 때 터널을 한쪽에 뚫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뚫어가지고 가운데 만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탄중이 같은 경우가 이제 컴포넌트 여러 개 들어가 있죠. 과학기술적인 컴포넌트 들어가 있고 정책적인 컴포넌트 들어가 있고 재정적인 컴포넌트 들어가 있고 시민단체 다 있는데 그걸 한밥 속에 넣고 나서 그것도 시민단체 그 40% 되게끔 하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소위 디시전 메이킹은 3분의 1이 넘어가면은 그냥 획일화 된다 그러는 게 소위 사회가 하시는 분들이 내놓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과학기술자들한테 진짜 전문가들은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아는 과학기술 안을 만들고 그 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정책,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시민단체들한테 컨설팅은 받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왜곡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더라도 전 이건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회의록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회의록이 반드시 공개돼야 됩니다. 밀실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책임을 안 지는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제 탄중이 최근 보면 26번의 회의가 열렸는데 보고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전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건 엄청난 직무유기예요. 국가의 대사가 걸려져 있는 일을 얼마나 가볍게 기했는지에 대해서 회의록 26번을 기록하랬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탄중이 이게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때는 누가 들어가는지 전문가가 들어가도록 중지를 모아야 되고 반드시 회의록이 작성이 돼가지고 이게 뭐 조금 시간을 두고 공개될지언정 반드시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더라도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지금처럼 회의록이 없는 27번 회의가 열렸는데 누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결론은 나있고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정치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국내 최고 전문가를 얻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뭐 전문가 신분을 갖다가 물쓰겠듯이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의견들을 낼 수 있도록 그걸 해주고 그러고 나서 뭐 약간의 이제 정책적인 거는 있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런 일을 잘 해본 경험들이 없잖아요. 실제로 정권 바뀌면 확 바뀌니까. 하지만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어져 가니까요. 다음부터는 요점만 좀 토론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영진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박종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제가 그 시나리오 분석을 함에 있어서 2050년 같은 경우에는 기술 변화도 많이 됐을 거고 실은 전력 수요 패턴조차 그때는 언노운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먼 미래를 다루는 이런 분석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한 분석, 내 결과가 틀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내 말이 맞고 다른 사람이 틀렸고가 아니고 다 그 분석 결과들이 공유가 되고 토론이 되고 더 진전이 되져 나가면서 이 중차대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그러니까 어댑테이션이 있게 적응력이 있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내용에 뭐 저쪽으로 동의합니다. 짧게 더 커브 관련해서는 뭐 자연스럽게 고려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초영 박사님 질의하신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이 되는데요. 저는 실은 그 문제를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한 3포인트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히나 SMR 관련해서 이 민간 투자가 활성화가 되면 저는 결국은 자연스럽게 원자력 발전사도 민영 발전사가 생기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제가 그 결론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월성 원전의 경제성 조작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발전사도 그렇고 규제기관도 그렇고 이 독립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발전사들의 민영화는 뭐 원자력계 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다릅니다만서도 뭐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민간 투자가 지금 활성화되는 그 상황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게 뭐 경제 쪽 또 기업 쪽에서 제가 실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일단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들을 다 국산화를 해서 지금 페이즈는 원자력 분야에 선도를 해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뭐 원자력계의 대학 졸업한 사람과 우리 한국 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그 차이를 보면 굉장히 그 벤처 회사를 차린다거나 창업들이 활성화한 방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은 졸업한 우수한 원자력 인력들이 이 창업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내에서도 뭐 원자력에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 좋은 아이템으로 뭐 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주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대학도 이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창업을 활성화하는 또 진흥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요 민간 투자와 관련해서 아까 부회장님께서 법제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나 SMR과 관련해서 미국 쪽 상황을 보면 이 원자력 혁신 역량법, 메이카법, 또 원자력 혁신 현대화법, 메이마법 등을 통해서 이 지원을 많이 개발할 때도 그렇고 인허가 비용을 정부가 대준다거나 인허가의 규제 체계를 선진화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지원들을 선진화를 시켰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원자력 연구개발, 특히나 SMR과 관련해서는 그 인허가 체계에 대한 선진화를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증진할 수 있는 특별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특히나 수출과 관련해서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가 그 수출 시에 금융 지원이 굉장히 이게 크리티컬한데요. 그래서 정부가 정말 원자력 수출과 관련해서 그 의지가 크다면 그런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또 법제화를 하는 것도 방안이 되겠다 하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뭐 중요한 토론 대답 자료에서 중요한 미국의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이거는 다시 교수님께 한번 사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발제와 토론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미심쩍은 것들이 아직까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시간이 아니면 할 수가 없겠다. 이 시간에 반드시 답을 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발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을 갖고 계시면 잠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유스럽게 손을 드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의견이 아무도 안 계신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의견은 없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사소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저희는 오늘의 이 토론회에서 완전한 답을 얻겠다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께서 탄소 중립의 국가 정책들을 쭉 수립해 오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을 모시고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듣고 그다음에 각 기술 분야의 분들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쪽에서 이야기를 좀 듣고 과제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자리고 그것들을 소통하는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답을 구하시지 못했더라도 사적으로 앞으로 계속 교신을 하면서 탄소 중립이나 환경하고 에너지 기술들이 계속 교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토론은 이상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치기 전에 갑자기 어른들이 하셨던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농번기에 농사가 아주 바쁠 때에는 고양이 손도 빌려야 된다. 아니면 부지깽이도 나와서 도와야 한다. 돕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이 이렇게 중요한 과제고 긴박한 과제라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갑자기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오늘 발제에 참여하시고 토론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께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토론 의견과 발제 의견은 저희들이 따로 이메일로 모두에게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